민수가 정년퇴직 통보를 받은 날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35년간 다닌 회사였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삶. 주말에도 업무 연락이 끊이지 않던 시간들이었죠. 책상 서랍을 정리하면서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뭐 하며 살지? 집에 돌아온 민수를 본 경희는 남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말없이 따뜻한 차를 내왔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경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제주도 갈까요? 사실 두 사람의 오랜 꿈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제주도 여행을 갈 때마다 했던 이야기였죠. 언젠가 은퇴하면 이 섬에서 살고 싶다고. 바다 보이는 작은 집에서 여유롭게 지내고 싶다고.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진짜 갈 수 있을까? 두 자녀는 이미 독립했고 서울에 남아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어요. 오히려 복잡한 도시 생활이 이제는 버겁게 느껴졌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제주도 부동산 사이트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비행기가 제주 땅에 닿는 순간 경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드디어 왔네요, 여보. 이삿짐은 미리 보내놨고 두 사람은 가벼운 짐만 들고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귀포 조용한 마을에 자리한 작은 단층 집이었어요. 마당엔 감귤나무가 있었고 조금만 걸으면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죠.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집이에요, 정말 우리 집.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설레는 순간이 또 있었을까 싶었죠.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빈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고생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천천히 살아요. 첫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의자를 펴고 앉았습니다. 제주의 바람이 불어왔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서울에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죠. 경희가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 잘 선택한 거죠? 당연하죠.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밤 하늘엔 별이 쏟아질 듯 많았습니다. 아침마다 민수는 산책을 나갔어요. 마을 어귀를 천천히 걸으며 인사를 나누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처음엔 낯선 사람 취급받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웃들도 하나둘 말을 걸어왔죠. 서울서 오셨다며요? 여기 적응 잘하시게요. 경희는 집안을 자기 스타일로 꾸미기 시작했어요. 서울 아파트에선 못했던 일들이었죠. 마당에 화분을 놓고 작은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상추며 고추며 직접 키우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여보, 이거 봐요. 상추가 이렇게 컸어요. 민수도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함께 작은 것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이었어요. 주말이고 평일이고 구분이 없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일상. 오후엔 근처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바닷가를 걸었어요. 저녁엔 둘이서 소박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쌈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죠. 서울에선 왜 이렇게 못 살았을까요? 경희의 물음에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바빠서 그랬겠죠. 이제 우리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경희가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여보, 여기 좀 봐요. 햇살이 예쁘게 들어오네요. 마당에 감귤나무, 텃밭에 채소들, 바다가 보이는 산책로. 하나하나가 그림 같았습니다. 사진을 찍다 보니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SNS에 올려볼까요? 민수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경희가 즐거워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경희는 제주 생활 사진을 하나둘 올리기 시작했어요. 제주 2주 한 달째. 매일이 여행 같아요. 오늘은 우리 텃밭 채소로 저녁 만들었어요. 서귀포 바다는 매일 봐도 안 질려요. 반응이 뜨겁게 왔습니다. 서울에서 알던 지인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와, 부럽다. 완전 힐링이네요. 저도 은퇴하면 제주 갈 거예요. 사진 보니까 저도 당장 떠나고 싶어요. 경희는 댓글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인을 받는 것 같았죠. 그래서 더 자주 더 많이 올리게 됐어요. 하지만 그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어떤 일들을 불러올지. 어느 주말 오후 전화벨이 울렸어요. 경희야, 나 미영이야. 제주 산다며? 우리 다음 주에 놀러 가도 돼? 미영은 경희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반가웠어요.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 연락이 뜸했었거든요. 그럼 와. 얼마나 좋아. 집도 구경시켜줄게. 일주일 후 미영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네 사람은 오랜만에 재회를 기뻐했죠. 야, 너희 완전 좋겠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동안 미영의 남편이 계속 감탄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희야, 집 진짜 예쁘다. 부럽다, 진짜. 저녁을 함께 먹으며 옛날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학창시절 추억부터 각자의 삶 이야기까지. 오랜만에 나누는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운전해서 제주 명소들을 안내했어요. 성산일출봉, 우도, 섭지코지. 미영 부부는 신나서 사진을 찍었고 경희와 민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죠. 이틀 후 공항에 배웅하면서 미영이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덕분에 좋은 여행했어. 언제든지 또 와. 경희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미영 부부가 다녀간 지 2주 후였어요. 이번엔 민수의 회사 동료였던 재훈이가 전화했습니다. 형님, 저도 제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집 구경 좀 해도 될까요? 그래, 와. 반갑지. 민수도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랜 동료였고 정년 전에 퇴사한 친구라 오히려 반가웠죠. 재훈은 가족 셋이서 왔습니다. 또 공항 마중, 또 관광 안내가 시작됐어요. 이번엔 아이가 있어서 더 신경 쓸 일이 많았죠. 키즈 카페도 찾아보고 아이 먹을 음식도 따로 챙기고. 형님, 죄송해요. 애 때문에 불편하시죠? 아니야, 괜찮아. 우리도 재밌어. 민수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재훈 가족이 떠나고 얼마 안 있어 이번엔 경희의 대학 동기가 연락했어요. 경희야, 나도 제주 가고 싶다. 남편이랑 같이 가도 돼? 응, 와. 대답은 했지만 경희의 목소리에 살짝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민수도 눈치챘어요. 여보, 좀 힘들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까.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조금씩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손님을 맞이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이게 계속되면 어쩌지?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민수와 경희는 장을 보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죠. 경희 씨, 저 현주예요. 지금 제주공항이에요. 네. 지금요? 네. 갑자기 비행기표가 싸길래 남편이랑 왔어요. SNS 보니까 집도 있으시고 해서요. 주소 좀 보내주세요. 경희는 당황했습니다. 현주는 아파트 이웃이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거든요. 그게 저희 오늘 좀 바빠서요. 에이, 뭐가 바빠요? 우리 잠깐만 들를게요. 1시간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경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수도 난처한 표정이었죠. 어떡해요?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일단 오면 뭐라도 대접은 해야지. 결국 장 보러 가는 일정은 취소됐습니다. 현주 부부가 도착했고 잠깐만이라던 말은 거짓이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슬쩍 눈치를 보더니 말했죠. 배고픈데 어디 맛집 없어요? 민수가 근처 식당을 안내했고 4명의 식사비를 계산하는 건 자연스럽게 민수의 몫이 됐습니다. 저녁 무렵에야 현주 부부가 떠났어요. 문을 닫고 난 두 사람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였어요. 이번엔 민수의 사촌 동생이 전화했습니다. 형님, 저 다음 주에 제주 가는데요. 호텔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형님 집에서 하루만 자고 가면 안 될까요?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절하자니 인정머리 없어 보일 것 같고 그렇다고 허락하자니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그게 집이 좁아서. 형님, 저 괜찮아요. 바닥에 이불 깔고 자면 돼요. 하룻밤만요. 결국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사촌 동생 부부가 왔고 하룻밤은 이틀 밤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틀 동안 경희는 식사 준비에 매달려야 했죠. 이모, 제주 흑돼지 먹어보고 싶어요. 내일은 해산물 먹으러 가요. 사촌 동생 부부는 마치 호텔 직원 대하듯 요구했습니다. 물론 아기는 없었겠죠. 하지만 두 사람에겐 분명한 부담이었어요. 이틀 후 그들이 떠나고 나서 경희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너무 힘들어요. 나도 그래요. 근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도 막막했습니다. 친척이고 지인이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웠죠.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SNS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거든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연락은 더 잦아졌어요. 형님, 제주 어디가 좋아요? 경희씨, 맛집 리스트 좀 보내주세요. 거기 숙소 추천 좀 해주세요. 처음엔 친절하게 답장했습니다. 정보 하나 알려주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민수 형님, 저희 내일 도착하는데 공항에서 픽업 가능하세요? 가는 길이면 데려다 주세요. 관광지 추천만 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갈게요. 아, 근데 렌터카가 너무 비싸네요. 형님, 차로 한 번만 데려다 주시면 안 될까요? 민수는 어느새 무료 관광 가이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누군가를 태우고 제주를 한 바퀴씩 돌았어요. 성산 일출봉, 만장굴, 협재해수욕장, 우도. 같은 곳을 몇 번씩 가니까 이젠 길도 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즐겁지 않았어요.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부탁 때문에 가는 거였으니까요. 형님 덕분에 정말 좋은 여행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차 안에 혼자 남았을 때면 한숨이 나왔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나는 지금 뭐 하는 걸까? 어느 날 저녁 경희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그릇이 깨지는 소리에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경희는 깨진 그릇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가 놀라서 아내를 안았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사실 경희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서너 팀씩 오는 손님들. 매번 집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빨래하고. 자기 시간이라곤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제주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서울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주말마다 누군가를 태우고 운전하느라 허리가 아팠어요. 평일에도 전화며 메시지며 계속 왔죠. 우리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제주에 왔을 때의 설렘은 어디로 갔을까요? 평온하고 여유로운 삶을 꿈꿨는데 지금은 무료 민박집 주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는 경희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아내의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데. 다음 주말 또 손님이 왔어요. 경희의 직장 후배였던 수진이었습니다. 남편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 둘과 함께였죠. 언니, 오랜만이에요. 우와, 집 진짜 좋다. 수진은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벗어던지고 집안을 둘러봤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거실을 뛰어다니고 방문을 마음대로 열어보고. 얘들아, 조심해야지. 경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수진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편하게 생각할게요. 우리 가족처럼 지내요. 가족처럼이라는 말이 경희의 귀에 걸렸어요. 하지만 뭐라 말할 틈도 없이 수진 가족은 집안 곳곳을 점령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을 때였어요. 경희가 준비한 식사를 보고 수진의 남편이 말했죠. 아, 저 고기 안 먹어요. 채식주의자거든요. 경희는 당황했습니다. 미리 말해줬으면 준비했을 텐데 급하게 다른 반찬을 만들어야 했어요. 아이들은 밥을 먹다 말고 태블릿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음량도 크게 틀어놓고요. 민수가 넌지시 말했죠. 소리 좀 줄일까?
아저씨, 우리 재밌는 거 보고 있어요. 아이의 대답에 민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과 그의 남편은 아이들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경희와 민수는 지쳐서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희가 주방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수진이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유 있어요? 애들이 우유 마셔야 하는데. 아, 저기 문 쪽에 있어요. 아, 찾았다. 근데 과일은 없어요? 애들 아침에 과일 먹거든요. 경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과일은 어제 먹어서 없었거든요. 수지는 조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언니, 장 좀 보러 가야 할 것 같아요. 애들 먹을 게 없네요. 그리고는 당연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같이 갈까요? 결국 경희는 수진과 함께 마트에 갔어요. 수지는 이것저것 카트에 담았습니다. 과일, 과자, 음료수, 고기까지. 계산대에서 경희가 카드를 꺼내려는데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가 계산하는 거죠? 우리 손님인데. 경희는 그냥 웃으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손님이면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고 있는데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언제 가요? 내일 비행기래요. 아, 하루가 더 남았네요. 두 사람의 한숨소리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수진 가족이 떠나고 일주일 후 민수의 대학 동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수야, 나 제주에 출장 가는데 거기서 며칠 묵어도 돼? 며칠? 한 4박 5일?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4박 5일이라니. 하지만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출장이면 회사에서 숙박비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호텔은 너무 딱딱하잖아. 너네 집에서 지내면서 제주 분위기도 느끼고 싶어서. 결국 민수는 허락했습니다. 동기가 도착했고 정말로 5일을 머물렀어요. 출장이라고 했지만 낮에는 관광을 다니고 저녁에만 업무 관련 전화를 몇 통 하는 게 전부였죠. 민수야, 저녁 뭐 먹을까? 회 먹으러 갈까? 내가 운전할 테니까 술 한잔 하자. 매일 저녁 외식을 했고 계산은 당연히 반반씩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공짜로 재워주는데 식사비라도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그런데 동기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5일째 되는 날 아침 동기가 가방을 싸면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고마워. 덕분에 편하게 잘 지냈어. 그래, 조심히 가. 다음에 또 올게. 제주 완전 좋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다음에 또 온다고? 또? 그날 저녁 경희가 SNS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한 지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경희씨, 다음 달에 제주 가려고 하는데요. 호텔 찾아보니까 하루에 20만 원씩 하더라고요. 3박 4일이면 60만 원이나 들어요. 그냥 경희씨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요? 물론 패 끼치는 건 알지만. 경희는 화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솔직하네요. 호텔비 아끼려고 우리 집에 오겠다고 대놓고 말하다니.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자 그도 한숨을 쉬었어요. 사람들이 우리 집을 뭘로 보는 거지? 무료 숙소로 보는 거죠, 뭐.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몇 달간 다녀간 사람들을 떠올려 봤어요. 정말로 우리를 보러 온 사람은 몇이나 됐을까? 대부분 제주 여행하면서 숙박비 아끼려고 온 거예요. 경희의 말에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부담 주지 않으려고 호텔을 잡았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어차피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숙박을 요구했어요. 우리가 너무 호락호락하게 구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거절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그날 밤 경희는 그 메시지에 답장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희는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잠을 설쳤거든요.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주의 아침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일찍 일어났네요. 민수도 잠을 설친 얼굴이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또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죠. 우리 제주 온 지 6개월 됐는데 정말 우리를 위한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경희의 물음에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계산해보니 거의 절반은 누군가를 맞이하고 배웅하는 데 쓴 시간이었어요. 나 요즘 허리도 아프고 피곤해요. 서울에서 일할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나도요. 매일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손님 오기 전엔 집 정리하느라 반나절 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상대의 눈에서 같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뭔가 바꿔야 해요. 민수의 말에 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거절하면 사람들이 섭섭해할 텐데. 섭섭해하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삶이 더 중요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천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거절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 그 다음 주였어요. 민수의 먼 친척 되는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죠. 민수 형님, 근처까지 왔는데 그냥 가기 뭐해서 들렀어요. 이미 다른 숙소를 예약했다고 했지만 저녁만 같이 먹자고 했어요. 민수는 어쩔 수 없이 근처 식당으로 안내했죠. 저녁 식사 후 계산서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8명이 먹은 식사비가 30만 원이 넘었거든요. 이건 각자. 민수가 말을 꺼내려는데 그 친척이 먼저 말했습니다. 형님이 내시는 거죠? 제주 사시는데? 아니, 그게 요즘 손님이 너무 많아서. 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친척은 불쾌한 얼굴을 했어요. 에이 형님. 제주 살면서 그렇게까지 인색하게 구실 거예요? 우리 멀리서 찾아왔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인색하다고? 지난 몇 달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접했는데. 경희가 민수의 팔을 잡았어요. 남편이 화를 낼까봐 걱정됐죠. 결국 민수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후에야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 되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일 이후로도 연락은 계속 왔어요. 민수 형, 제주 렌터카 좀 빌려주세요. 하루만요. 경희 언니, 우리 짐 좀 맡아주실 수 있어요? 호텔 체크인 전까지만요. 근처 가는 길에 공항에 좀 데려다 주세요. 하나하나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탁들이 매일같이 쌓였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죠. 경희 씨, 제주도 맛집 리스트 좀 만들어주세요. 상세하게요. 우리 다음 주에 가거든요. 맛집 리스트를 만드는데 경희는 2시간을 썼습니다. 정성껏 설명도 달아서 보냈죠. 그런데 답장은 감사합니다 한마디였어요. 민수에게는 더 황당한 요구가 왔습니다. 형님, 제주도에서 부동산 하나 볼 건데 같이 가서 봐주실 수 있어요? 형님이 제주 생활 경험자시니까 조언을 듣고 싶어서요. 하루 종일 부동산을 보러 다니면서 민수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나를 부동산 상담사로 보는 건가? 저녁이 되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저녁은 제가 살게요. 그나마 저녁이라도 사준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식당에 가니 저렴한 분식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나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날 밤 사소한 일로 두 사람이 다퉜어요. 경희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좀 세게 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가 물었죠.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표정 보면 알아요. 경희가 수세미를 내려놓고 돌아섰어요. 당신이 자꾸 사람들 부탁을 다 들어줘서 그래요. 왜 거절을 못해요? 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다 아는 사람들인데. 아는 사람이면 뭐든 다 해줘야 해요?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는데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주에 온 후 처음으로 부부싸움다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당신은 거절 잘해요? 당신도 똑같잖아요. 민수도 억울했습니다. 경희도 지인들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거든요. 나는 당신이 허락해서 그런 거예요.
나도 당신 눈치 보느라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한숨을 쉬었어요. 싸움의 이유가 서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둘 다 알았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민수가 먼저 사과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미안해요. 당신한테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경희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껴안았어요. 우리 정말 뭔가 바꿔야 해요. 알아요. 나도 알아요. 며칠 후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의 옛 직장 상사였던 사람이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가족 전체가 대형 SUV를 몰고 온 거예요. 민수군, 오랜만이야. 근처까지 왔길래 들렀어. 아, 부장님. 연락을 주셨으면. 뭘 그런 걸 다 연락해. 우리 사이에. 부장의 가족은 무려 7명이었습니다. 부부와 자녀 셋, 그리고 부장의 부모님까지. 집안이 순식간에 붐볐어요. 민수군, 우리 점심 뭐 먹지? 제주 흑돼지 먹고 싶은데 어디가 좋아?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는 겁니다. 9명이요. 경희와 민수는 눈빛을 교환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는데 부장이 마음대로 최고급 메뉴를 시켰습니다. 여기 특상 2인분씩 주세요. 오늘 민수군이 쏜다니까 마음껏 먹어요, 애들아. 민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쏜다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식사비는 거의 80만 원이 나왔어요. 계산하면서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허탈해서였죠. 식당 밖으로 나온 부장이 등을 툭툭 치며 말했어요. 민수군, 고맙네. 제주 살면 이런 재미도 있는 거지?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신은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걸. 그날 저녁 민수와 경희는 마당에 나와 앉았어요. 제주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여보, 우리 제주에 왜 왔었죠? 경희의 질문에 민수가 답했어요. 평온하게 살려고 왔죠. 여유 있게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그런데 지금 우린 뭐 하고 있어요? 남들 시중 드느라 정신없이 살고 있죠. 두 사람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었어요. 민수가 경희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정말로 바꿉시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어떻게요? 일단 SNS부터 정리해요. 그리고 앞으로 오겠다는 사람들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숙소가 아니라고. 경희가 망설였습니다. 사람들이 섭섭해하면 어쩌죠? 우리 나쁜 사람 될 것 같은데. 나쁜 사람은 우리가 아니에요. 당연한 경계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민수의 말에 경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할 때였죠. 좋아요. 같이 해봐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들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희는 핸드폰을 켰어요. SNS 앱을 열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몇 달간 올렸던 제주 생활 사진들,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피로와 스트레스는 아무도 몰랐죠. 정말 할 거예요? 민수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경희가 깊게 숨을 쉬고 답했어요. 네, 해야죠. 먼저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소개글을 바꿨어요. 제주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공간 존중 부탁드립니다. 간단하지만 분명한 메시지였어요. 더 이상 무분별한 방문은 받지 않겠다는. 게시물이 사라지자 곧바로 메시지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경희씨, 왜 게시물 다 지웠어요? 사진 보고 싶었는데. 무슨 일 있어요? 경희는 메시지에 정중하게 답했어요. 개인적인 이유로 SNS를 정리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어떤 사람들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서운하다는 반응을 보였죠.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하지만 경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자신들을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민수도 자신의 SNS를 정리했어요. 친구 목록도 대폭 줄였습니다. 정말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만 남기고. 이제 시작이에요.
민수의 말에 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테스트할 기회가 왔어요. 한 지인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민수 형, 다음 주에 제주 가는데 하루만 재워주실 수 있어요? 민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네, 오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미안한데 요즘 우리 개인적으로 좀 바빠서요. 숙소는 따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대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지만 민수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대신 시간 되면 같이 밥이나 먹어요. 숙소 근처에서요. 네, 그럼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첫 거절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시원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경희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언니, 우리 제주 갈 때 집 좀. 미안해요. 요즘 우리도 개인 시간이 필요해서 손님 받기가 어려워요. 아, 그렇구나. 알았어. 처음엔 거절하는 말을 꺼내기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하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중요한 건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말하는 거였죠. 미안하다고 사과하되 자신들의 결정을 굽히지 않는 것. 우리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요. 경희의 말에 민수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나도 놀랐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해해주는 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민수 형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안 친했나요? 경희 언니,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제주 가서 사람이 변했네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 싶기도 했죠. 특히 힘들었던 건 단톡방에서였습니다. 요즘 민수 부부 연락이 안 되네요. SNS도 다 비공개로 돌려놨던데. 제주 가더니 거만해진 거 아니야? 누군가 이런 글을 올렸고 다른 사람들도 거들었어요. 민수와 경희가 있는 단톡방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니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경희가 울먹였어요. 여보, 우리 진짜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한 거 요구한 거예요. 우리 삶을 살 권리요. 민수가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서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진짜 우리를 아끼는 사람이라면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어쩌면 지금이 진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시간인지도 몰랐죠. 견뎌봐요. 우리 함께니까. 네, 여보. 시간이 지나면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서운해하며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죠. 반면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신경 써줬어요. 미영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였습니다. 경희와 민수가 처음 제주에 왔을 때 놀러왔던 그 친구요. 경희야, 요즘 힘들다며? SNS 보고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게시물 비공개 돌린 거 보면 알지. 너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 힘들면 그렇게 하잖아. 경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진짜 자기를 아는 친구구나 싶었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왔어. 힘들었어. 그럴 줄 알았어. 제주 산다고 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더라. 공짜 숙소 생겼다고. 미영의 이해에 경희는 울컥했습니다. 미안해, 미영아. 너도 처음에 왔을 때 너 나랑 비교하지 마. 나는 호텔 잡고 갔잖아. 너희 집은 그냥 인사하러 잠깐 들른 거고. 고마워. 앞으로도 가끔 갈 건데 미리 연락하고 너희 괜찮을 때만 갈게. 그리고 밥은 내가 살게. 약속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친구가 진짜 친구구나. 민수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진짜 친구들은 상황을 이해했고 오히려 응원해 줬어요. 두 사람은 명확한 원칙을 세웠어요. 첫째, 사전 연락 없는 방문은 받지 않는다. 둘째, 숙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예외는 정말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뿐. 셋째, 관광 안내는 우리가 시간 될 때만 하루 이내로만. 넷째, 식사비는 각자 부담하는 게 기본. 이 원칙을 지인들에게 조심스럽게 알렸습니다. 단톡방에 공지도 올렸어요. 앞으로 제주 방문 시 사전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숙박 제공은 어렵습니다. 이해해주세요.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연하지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죠. 한 사람은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무 딱딱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그렇게까지. 민수가 답장했습니다. 우리 사이니까 이해해줄 거라 믿어요. 우리도 우리 삶이 필요해요. 며칠간은 불편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곧 잠잠해졌습니다.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아닌 사람은 멀어졌어요. 경희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용기 낸 거 맞죠? 맞아요. 이제 우리 삶을 살 수 있어요. 처음으로 두 사람은 자유로워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어요. 주말에 누군가 찾아올까봐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려도 긴장하지 않았죠. 민수는 다시 아침 산책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여유롭게 바람을 느끼며 걸었습니다.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동네 카페에서 커피도 마셨죠.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냥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누군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어디 안내해야 하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경희는 다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며 토마토며 정성껏 키웠어요. 수확한 채소로 두 사람만의 소박한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이 즐거웠죠. 여보, 이 토마토 봐요. 우리가 키운 거예요. 정말 예쁘네요. 맛있겠어요. 저녁 식사 후엔 마당에 나와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별을 보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아무 말 없이도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원했던 삶이었죠? 경희의 말에 민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제주 생활이에요. 드디어 자신들만의 리듬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연락이 끊긴 건 아니었어요. 진짜 소중한 사람들은 여전히 연락했고 가끔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죠. 미영이 다시 제주에 왔을 때 민수와 경희는 진심으로 반가웠어요. 미영아, 잘 왔어. 응. 이번엔 제대로 호텔 잡고 왔어. 너희 부담 안 주려고. 미영 부부와는 하루 오후만 함께 보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너희 많이 편해 보인다. 표정이 달라졌어. 그래? 실제로 많이 편해졌어. 저녁은 미영이 대접했어요. 식사하며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각자의 삶도 나눴죠. 이게 진짜 친구 만나는 거구나 싶어. 경희의 말에 미영이 웃었습니다. 맞아. 부담 없이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민수의 대학 동기 중 한 명도 연락을 해왔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민수야, 내가 제주 가는데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까? 숙소는 내가 잡았어.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민수는 흔쾌히 만났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런 만남들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죠.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제주에 온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민수와 경희는 바닷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여보, 지난 1년 어땠어요? 경희의 질문에 민수가 웃었습니다. 파란만장했죠. 천국과 지옥을 오갔달가요? 정말 그랬네요. 두 사람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제주에 왔을 때의 설렘,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느낀 부담, 그리고 용기 내서 경계를 세운 일까지. 후회는 안 해요? 뭐요? 제주 온 거요? 아니요. 사람들 거절한 거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할 걸 그랬어요. 경희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지금 이 평온함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제주 생활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무슨 의미요? 있는 그대로 사는 거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거.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맞아요. SNS에 올리려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느끼며 사는 거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요즘 두 사람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가요. 아침엔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민수 혼자 가던 길에 이제 경희도 함께 하죠.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시간이 좋아요. 여보, 저기 꽃 피었네요. 정말이네요. 예쁘다. 오전엔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해요. 민수는 책을 읽거나 동네 도서관에 가고 경희는 텃밭을 가꾸거나 그림을 그립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먹어요. 김치찌개 하나면 충분하죠. 둘이서 먹는 밥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오후엔 카페에 가거나 집에서 음악을 듣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두는 거예요. 저녁엔 함께 요리를 해요. 민수가 재료를 손질하면 경희가 요리하고 설거지는 돌아가면서 하죠. 오늘 저녁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여보. 밤이 되면 마당에 나가 별을 봅니다. 아니면 거실에서 영화를 보거나.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이게 바로 두 사람이 원했던 삶이에요. 여보, 행복해요? 당연하죠. 당신은요? 저도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시간.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제주의 저녁 하늘이 물들어가고 있어요. 민수와 경희는 여전히 그 작은 집에서 살아갑니다. 감귤나무가 있는 마당, 바다가 보이는 산책로, 그리고 둘만의 조용한 시간. 사람들은 가끔 묻곤 해요. 제주 생활 어때요? 외롭지 않아요? 두 사람은 이제 자신 있게 답합니다. 전혀요. 정말 좋아요. 외롭다는 건 혼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외로움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거죠. 민수와 경희는 이제 알아요. 자신의 삶을 지킨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걸. 경계를 세운다는 건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는 거죠. 진짜 소중한 관계는 그 경계 안에서도 따뜻하게 이어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도 가끔 사람들이 연락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부담스럽지 않아요.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면 되니까요. 저녁 바람이 불어와요. 제주의 바람은 참 부드럽습니다. 민수가 경희의 손을 잡아요. 경희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죠. 말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실제로 전해 들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정년퇴직 후에 꿈꾸던 제주살이를 시작했다가 사람들 부탁에 떠밀려 자기 삶을 다 빼앗겼다가 뒤늦게야 경계를 세우고 다시 자기 시간을 되찾은 민수와 경희 이야기였죠. 결국 이 부부가 지킨 건 집이 아니라 자기 삶이었고 관계를 끄는 게 아니라 진짜 소중한 사람들만 곁에 남기는 선택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 겪는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 한번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디서 전해 들은 인생 이야기, 은퇴 이후의 현실 이야기, 사람 사이 거리 두는 법 같은 이야기들을 편하게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야기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부부의 제주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